충북 음성군의 한 주택 창고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전국에서 6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임시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주택 창고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잔해 위에는 그동안 내린 폭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주택에서 무너진 창고에 77살 A씨가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A씨가 안 보여 무너진 창고를 살펴봤다가 잔해에 깔린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없어요. 차에 뭐 시동이 걸렸다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쓰러진 데를 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 발하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번 폭설에 따른 전국 사망 사고는 대부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벌어졌습니다. 260여 세대 430여 명이 대피했고 아직 380여 명은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 해관 등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기도는 유치원과 초중고 90여 곳이 휴업하고 140여 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항공기는 180편이 결항하고 여객선 76척이 묶였습니다. 폭설이 그친 뒤 피해 실태가 하나둘 확인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복구 작업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설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면도로나 골목 등은 여전히 빙판길이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폭설에 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이 녹지 않으면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화훼하우스 내부를 지탱하던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찬바람을 맞은 작물들은 곳곳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난방시설도 작동을 멈췄는데요. 이곳에 있는 작물들은 냉해를 입어 모두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작물들을 한순간에 잃은 농민은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냉을 입으면 상품 값어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없어지게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막합니다. 복구가 될지도 모르겠고. 채소를 재배하던 하우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우스 가운데가 그대로 내려앉았고 입구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삼밭 차광막도 쌓인 눈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햇볕이 강해 차광막을 미처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내린 많은 눈에 인삼밭이 모두 눈에 파묻힌 겁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발로 이렇게 까만 마을로 쳐 있으니까 거기에 쌓이고 눌리고 하다 보니까 그 무게에 못 견뎌서 다 내려앉은 거지 그냥. 피해 지역 자치단체는 가용 인력을 동원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응급복구 등 조치에 나선 상황.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심각성으로 볼 때는 그걸 선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대한 그런 지금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린 눈이 어느 정도는 녹은 뒤에야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301억 5천만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긴급 결정했습니다. 도는 먼저 시급한 제설 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31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억 5천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재해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금융지원하기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 피해 기업 특별 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투입합니다. 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 분야 피해 시설물 철거와 폐기 지원에 예비비 20억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폭설에 잇따라 무너진 경기 남부 지역 축사에서는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힘겹게 작업이 이뤄졌는데 경기도에서만 시설 피해가 4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젖소로 가득했던 축사가 철근 잔해만 가득합니다. 휘어지고 꺾인 축사 내부에서 중장비가 동원돼 겨우 흩어진 골조들을 수거합니다. 우사가
재활용이 안 되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 고물로 와서 티켓차가 뜯어가고 이게 여기만 매달려도 한 2주 이상은 해야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요. 무너진 건물 옆동에는 붕괴를 겨우 피한 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 한쪽이 주저앉아 쓸 수 없게 된 나머지 건물도 철거를 위해 곳곳을 자르고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깔린 젖소 50여 마리 가운데 일부는 크게 다쳐 결국 도축을 결정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 11시 반까지 작업을 했어요. 아픈 애들은 이제 주사 놓고 영양제 놓고 뭐 칼슘제 놓고 이래가지고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5마리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폭설이 지나간 나흘 동안 이곳 축사를 비롯해 경기도에 발생한 시설 피해만 400건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제설 장비 9천여 대를 총동원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가용 인력 25만 명을 제설 작업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본 업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겨울 문턱에 수도권에 쏟아진 이례적인 폭설은 뜨거워진 바다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는 이번 주 초에도 내륙에 또 한 차례 궂은 날씨가 예고됐는데요. 겨울 내내 뜨거운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고 강하고 무거운 눈인 습설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도에 육박한 폭염, 시간당 100mm의 물폭탄, 100년 빈도의 호우, 40일 열대야 등등 올해 여름과 가을 한반도를 강타한 날씨는 역대급, 처음, 이례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했습니다. 이런 날씨를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세계 기준치보다 2.5배나 높습니다. 뜨거운 바다는 많은 수증기를 만들어 폭염을 강화하거나 밤 더위를 길어지게 하고 때로는 얼굴을 바꿔 강력한 호우나 태풍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찬 공기와 만나면 이번처럼 눈폭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발해만 같은 경우에는 28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이 되면서 많은 수증기가 방출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높게 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12월 초에도 내륙은 또 한 차례 비구름이나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후에 비로 내리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작부터 이례적 폭설을 쏟아부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내리고 있어 당분간 이면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해수 온도가 높아 기온 변동폭과 날씨 변화가 큰 겨울로 기억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다가 뜨거워 찬 공기가 남하할 때는 그 위로 습기가 많은 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습설에 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무척 높습니다. 겨울철 온난한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할 때는 기온도 갑자기 떨어지겠지만 이번처럼 눈에 습기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위가 일찍 풀리면서 서해안 눈이 내륙으로 유입되는 환경이 자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역대급 눈폭탄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가운데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기상이변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예산마저 이재명 대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정 활동 기한을 하루 남기고도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증액과 달리 줄이는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민주당 의견만 반영된 감액안이 강행 처리된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80억 원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예비비도 절반 잘라낸 데 이어 가스전 사업, 용산공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추진 정책인 2조 원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까지 포기하고 강수를 던진 셈인데 민주당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간 데 보람을 느낀다고 자평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압박하는 건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했는데 급격한 태세 전환엔 분명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외치며 정부 보고는 돈 좀 쓰라고 하더니 예산 삭감으로 마약이나 조폭, 사기 등 범죄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법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독 처리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상 야당 단독안이 예결위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본회의 처리된 게 아닌 만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지역 화폐 등 민주당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강공 협상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인데 그럼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안이 본회의까지 넘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검사 집단 반발 사태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논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 탄핵 배경에 감사원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까지 나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 합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의 직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제동이 걸릴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결과가 야당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란 점을 정치적 탄핵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움직임도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속내는 야당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 분립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비판하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건 최근에 잇따른 탄핵 추진 움직임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에도 힘을 주며 전국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전임 감사원장들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와 국정감사 때 자료 제출 문제 등을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최 원장 탄핵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 4급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소방은 건물 노후화를 원인으로 추정하는데 폭설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 있고 119 구급차가 대기하는 좁은 골목에서 금이 간 채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건물이 갑자기 폭삭 주저앉습니다. 오후 3시쯤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무너지면 그 연기 피어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피어오르는 거. 그런 식으로 연기가 올라왔던 거죠. 오후 2시 20분쯤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변에 사는 주민 7명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거주민이 2명 있었지만 외출 중이었습니다. 붕괴 조짐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은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골목을 통제했습니다. 주민이 대피한 지 겨우 10여 분 만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건물 외부가 기울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계단이 심하게 뒤틀려져 있었으며 경찰과 소방은 지어진 지 48년 지난 건물이 노후화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주민은 낡은 건물이 폭설을 견디지 못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거의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른 집들도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막 무너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늘막 같은 게 무너지고 막 이래서. 붕괴된 건물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추가 붕괴 우려로 복지센터로 피신한 가운데 성남시와 경찰, 소방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무너진 주택은 5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주변에서는 붕괴 전조 증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인근 다른 오래된 건물들이 추가로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무너진 주택은 1976년에 지어져 48년 된 건물로 인근 주민들은 전부터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 달 전부터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한 달 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거기 주인한테. 건물 1층 세입자도 불안감에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에 타일도 떨어지고 보증금도 3개월 뒤에 받기도 하고 이사 갔었대요. 그냥 몸부터 원차 같아요. 그런데 재개발 예정지인 이 지역엔 붕괴된 주택 외에도 오래된 건물이 즐비합니다. YTN이 인근 건물 10개를 확인해보니 지어진 지 30년에서 51년, 평균 40년이 넘는 노후 건물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옵니다. 건물이 지금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옆 건물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 다 대피한 상황이고요. 급한 대로 옆 건물 주민 7명은 주민센터로 피했지만 다른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위험한 거는 좀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해요. 관계당국은 불찾기 등을 동원해 붕괴 주택을 철거한 뒤 인근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에서 사흘째 천여 세대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파 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헬리오시티 2단지 지하에 있는 열 교환실에서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나 패널 일부가 타면서 9개 동 1,357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YTN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불편하고 초등생 자녀 등을 위해 물을 일일이 끓여서 몸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피해 세대에 내부 사우나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방 열기를 빌려주는 등 난방 지원에 나섰고 복구 작업은 이르면 오늘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중암탄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20개 아파트 동 가운데 10개 동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7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설비가 고장나 정전됐으며 설비가 복구되면 전기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 남았고 상고심 남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여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 위증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지지자들은 법원을 빠져나오는 이 대표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나같이 이번 1심 판결을 진실과 정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창작해낼 수는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주장입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밝혔던 만큼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계속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다소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고모 의혹까지 꺼내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건 한동훈 가족이 맞다 하면서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해야 된다.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친윤계 쪽에선 결코 어렵게 갈 일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가량 이어지면서 민생과 쇄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네, 여당 상황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확산 일로를 걷는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개파 간 갈등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전국과 맞물리며 출구 모색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꾸 공격하면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특검 연계설을 고리로 친한계의 반격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가운데 친윤계는 특검 수용은 해당 행위라 반박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1라운드가 종료된 뒤 한동훈 대표는 65세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등을 주제로 민생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민생경제특위 위원장까지 직접 맡으며 힘을 실었지만 정작 관심은 출범 당일 지도부 회의에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공개 설전에 더 쏠렸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계에서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초반 위법성은 없다며 방어에 나섰는데 이젠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친윤계 조직적 공세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소극적 표 단속 등 특검 연계설이 제기된 배경인데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단일 대우 문제엔 즉답을 피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실행에 옮겨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으로 당이 깨지는 수준의 전면전이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만큼 당장은 한동훈 흔들기를 멈추란 위협구의 성격이 더 짙다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냉각기를 주문하는 등 확전 자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그 발언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제를 좀 해달라. 다만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고민은 여전합니다. 왜 이런 답변을 이렇게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달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걸까? 친윤 그룹이라는 분들이 일제히 혹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이 일제히 참전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인가요?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 등 거대 야당이 대여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권 내 화학적 결합이라는 고차방 정식이 전국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트럼프 사례를 참고할 거란 취지인데 다만 측근과 본인을 둘러싼 재판의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민주당에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되더라.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트럼프나 룰라 모두 사법 리스크를 넘어선 해외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대표 역시 이런 사례를 따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건은 그만큼 지지율이 뒷받침되느냐인데 이 대표의 최근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수 진영이나 경제계 인사와 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보수의 심장, 대구와 경북을 찾기로 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지지층을 넘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면 사법부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란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역시 이 대표에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사건의 2심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차기 대선 전에 나올 거란 관측이 있지만 섣불리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탄핵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명백한 사실 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하나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재판부가 증언을 분해해 개별적으로 판단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김진성 씨의 위증을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수혜자인 이 대표에겐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한데도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는 등 체증 법칙과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이 대표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건 맞지만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던 만큼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창원시청 시정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창원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창원 산단 관련된 내용은 좀 맞나요? 제가 대답을 안 할 건데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창원시 전략산업국장실 등 4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검찰은 창원시청 압수수색과 동시에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실, 산업단지 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시청과 도청의 부서들입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복사하는 등 꼼꼼히 자료를 훑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창원 의창 등 지역구 7곳의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공천 관리를 담당한 당 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담긴 전산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공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5일과 3일. 검찰은 다음 달 3일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함께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북한 정부와 군대, 인민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를 제공한 건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며 러시아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걸 명백한 행동 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1대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우경석 지역안보협력 TF장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중러 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배우 정우성이 사생활 논란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청룡 영화상에 참석한 정우성은 모든 질책은 자신이 받겠다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소속사를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참할 거란 예상을 깨고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겁니다. 정우성은 먼저 자신의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사랑과 기대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책은 자신이 받고 안고 갈 것이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면서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사실을 공개한 뒤 사생활과 관련해 논란이 번지자 참석 여부를 재고했다가 고심 끝에 영화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시상식 전 레드카펫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고 행사장에서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정우성은 수상엔 실패했습니다. 정우성은 현재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촬영 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그제 기자회견에 이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멤버 5명 모두 직접 계약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고 이 통지가 어제 어도어에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지난 몇 개월간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어도어는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기자회견을 연 것도 더는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며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해지는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 만큼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멤버들은 전속 계약 유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라면서 이제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싸늘한 여론을 딛고 마이웨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건데 회장님들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공식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나란히 연임 도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긴 세월 체육 발전에 역할을 했는데 불명예스럽게 낙인 찍혀 퇴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림픽회관 앞에 이기흥 회장 불출마를 촉구하는 경쟁 후보의 단식 투쟁이 한창이고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도 냉담합니다. 하지만 한 표를 행사할 선거인단은 오랜 기간 다져온 현역 프리미엄과 상대 후보의 경쟁력,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반감 등 다양한 이유로 현 회장들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선거에서 이들이 당선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저희가 승인 안 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도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거라 속내는 답답합니다. 닮은 꼴 회장님들의 운명은 결국 수사 상황이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다양한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했는데 3선 절차를 시작하자 이튿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진천선수촌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74억 원 규모 용역 계약을 살피고 있고 경찰도 채용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잇따라 징계를 요구했고 역시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받게 됐습니다. 정부 측은 선거 전에 이들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고 나아가 사법 조치까지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인데 동시에 체육계 개혁과 정화를 넘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역풍이 불까 우려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수감사절 만찬장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며 최측 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찬 참석자가 찍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저택인 마러라고 만찬장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나란히 앉아있고 그 옆에 막내 아들 베런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각각 앉았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 노래였던 YMCA 노래가 나오자 트럼프가 머스크 등을 두드리고 머스크는 두 팔을 치켜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도 마러라고 만찬에 참석했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주간 거래 종가 대비 0.9원 상승한 1,396.5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주간 거래 종가 1,394.7원보다 1.8원 올랐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맞아 뉴욕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조기 폐장하는 등 뉴욕 금융시장은 한산한 분위기여서 달러화 시장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인데 가장 추웠던 어제보단 기온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영하권인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로 추위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눈 소식은 없지만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입니다. 또 도로 살얼음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감속 운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오전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5.2도, 대구가 4.3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청주 11도, 대구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 월요일인 모레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